타이틀을 다 넣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효과를 넣을 건데요. 효과 같은 기능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를 눌러보시면 미디어 효과 오버레이 손글씨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자막을 넣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말뜻 그대로 손글씨는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원하는 사진에다가 선택을 하고 레이어 손글씨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손글씨의 색깔을 어떤 거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뜨죠. 자, 손글씨의 색깔 일단 빨간색으로 해서 저는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하트 이렇게 그립니다. 또 여기다가 하트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요 밑에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밀어주시면 지워지죠. 자, 이거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쫙 지워지는 거고요. 뭐 색깔도 좀 다른 거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로 체크하고 다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굵게 되죠. 너무 굵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요거 여기 지우개로 해서 눌러주시고, 자, 굵기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자, 노란색으로 해서 하트 예쁘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죠. 자, 이렇게 그려주는 게 바로 손글씨 개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이 손글씨도 보니까 넘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위치에 맞춰서 조정을 할게요. 눌러서 이렇게 딱 여기에만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글씨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는 요 사진에다가 또 다른 거 한번 넣어본 거예요. 레이어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미디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던 미디어와는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인데요. 이 미디어는 합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진에다가 다른 사진을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사진에다가 제가 이 사진을 한번 합성 한번 해보죠.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사진 하나에 다양한 사진들이 이렇게 합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 예쁘죠? 자, 그리고 얘도 역시 길이 또 이렇게 맞춰서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서부터 작업하시지 말고 앞에서부터 천천히 필요한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게 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중간서부터 하시게 되면 이게 막 나중에 뒤엉켜가지고 정신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에다가, 같은 사진에다 여러 개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버레이를 볼게요. 오버레이가 이제 바로 스티커. 내가 그림 그리는 것도 귀찮고 합성하는 것도 귀찮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기본 스티커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왕관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왕관 한번 선택을 해서 강아지한테 한번 씌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한테 왕관 들어간 게 되죠. 또 역시 얘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밀어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이어에 우리가 오버레이 들어갔을 때 기본 스티커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바로 요 옆에 집 모양의 더박기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더박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 에셋이에요. 에셋 스토어가 나와가지고 스티커 해서 지금 아까 보여줬던 기본 스티커 외에도 다른 스티커들이 있는 것으로 바꿔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이라고 적혀져 있는 애가 있어. 이거는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유료로,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애니까 이 프리미엄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말고 프리미엄이 없는 거, 여기 보니까 함께 극복해 나가요 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얘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봤더니 이거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난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설치됨이라고 나오죠. 이때 이제 X를 누르시고 다시 가보면은 오버레이 부분에 지금 이게 함께 극복해 나가요 라고 하면서 아까 기본 스티커 외에 다른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fight 이런 거 넣어주면
이 사진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선택하고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게 효과 부분은 이 영상 자체에다가 어떤 필터를 좀 넣어서 만들어주는 부분들인데, 역시 얘도 여기 있는 게 더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더받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능들을 좀 활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바꿔보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로로 찍은 사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진에 좀 쓸데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인물이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얘를 좀 키우고 싶다거나 이렇게 뭔가 사진을 약간 이렇게 트리밍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세로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 사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세로 사진을 눌렀더니 여기 보면은 가위 옆에 뭐가 있어요. 네모칸 두 개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눌렀더니 사진 펜 앤 줌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이게 바로 사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로인데 옆에가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 화면에 꽉 차게 나와요. 나는 요 정도 선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는 좀 요랬는데 지금은 조금 주변을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움직여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시작 위치, 끝 위치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시작은 어땠는데 끝은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아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이 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는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면 이 화면으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화면에 꽉 차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위 옆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네모칸 두 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 플레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화면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좀 이 제목을 좀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목을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제목을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in animation, animation, out animation 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자, 그러면 in animation을 누르면 무슨 뜻이냐면 이 글씨가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페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이세요? 페이드라는 건 서서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팝 하고 나온다는 거고, 오른쪽 밀기, 오른쪽에서부터 나오기, 왼쪽으로 나오기. 자, 역시 얘도 시간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어요. 밑에 1초 빨리 나오게 하는 거, 아니면 조금 느리게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게 이거다. 그럼 아래로 밀기 선택해서 체크 해주시면 얘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왔으니까 끝도 좀 나왔으면 좋겠죠.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봤더니 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 애니메이션은 이제 글씨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래로 밀기를 했으니까 나갈 때는 위로 밀기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위로 밀기. 자, 체크.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돼서 상당히 화면이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엔딩 타이틀에도 한번 이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탁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타이틀을 넣고 우리 인 애니메이션 해서 이번에는 아주 무난하게 페이드 서서히 나오고 끝날 때도 아웃 애니메이션 페이드 넣는 거예요. 체크하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훨씬 멋있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은 자막뿐만 아니라 오버레이,
미디어, 손글씨 등등의 이 레이어에 해당되는 애들한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요 밑에 트랙들이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바로 여기 이제 레이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여러 개가 쫙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실 때 트랙이 너무 많을 경우에, 레이어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한눈에 안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화면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위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화면을 잠시 꺼두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거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접혀요. 그 밑에 이제 화면들이 나오게 되죠. 텍스트와 손글씨, 오버레이, 미디어 등등의 그러한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길이를 정적 맞출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어떤 기능들이 있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눌러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게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을 넣어서 한편 완성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의 휴대폰 속에 그 음악이 들어와 있으면 돼요. 음악이 미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키네마스터에 자체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오디오, 동그라미에서 오디오를 눌러봅니다. 오디오를 눌러보면 음악 에세, 녹음, 곡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폰에 있는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라면 곡을 누르시면 돼요. 또는 앨범, 음악가를 눌러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음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음악 에셋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에셋 스토어 이제 가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데이터나 와이파이 켜놓으시고요. 음악 받기 들어갑니다. 음악 받기를 들어가게 되면 음악들이 쫙 있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프리미엄은 안 돼요. 무료로 되어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무료로 되어 있는 게 위에 있네요. 한번 플레이를 해서 들어볼까요? 이 음악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야, 난 다른 음악을 들어볼래?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무료가 찾기가 힘드네요. 맨 밑에 있나 봐요. 자, 컴온 이라고 하는 게 또 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1, 2, 3, come on! 또 다른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음악들이 있으면은 그걸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아까 위에 있는 우리 그 피아노 칠 때 들었던 음악인데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에셋 설치, 댐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요거 X 누르시고요. 화면 들어갔더니 여기 음악 에셋에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바로 음악을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도 fade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 있죠. fade라는 거는 서서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ade in은 서서히 커지거나 서서히 밝아지는 거예요. fade out은 서서히 어두워지거나 서서히 소리가 작아지는 거를 우리가 fade out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음악을 바로 넣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으실 거라면 이거를 빨간 줄을 맨 앞에다 이동시키시고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바로 입력이 돼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노래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얘가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체크하고 음악이 끝날 때 어때요? 음악이 팍 꺼지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페이드를 한번 걸어볼게요. 원래 있던 음악 지워버리고 페이드를 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음악을 넣기 이전에 하셔야 돼요. 음악을 넣고 난 후에 하면 안 돼요. 음악을 넣기 이전에 왼쪽 메뉴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을 누르면 프로젝트 설정이라고 나오고 오디오라고 지금 떠 있죠. 자, 요거를 살짝 밑으로 내려갔더니 오디오 페이드 인, 오디오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페이드 인은 우리가 음원을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면 바로 페이드 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페이드 아웃은 어차피 끊겨야 되잖아. 영상보다 음악이 더 길기 때문에 자동으로 끊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좀 조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오디오 페이드 아웃에 빨간색 부분으로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오디오 페이드 인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둘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음악을 불러볼게요. 오디오 음악 에셋에 다운로드 받아놨죠. 자, 요거 플러스를 했어요. 음악이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는 팍 끝났는데 얘 끝날 때 어떻게 끝나나 보죠. 네. 소리가 서서히 끝나니까 훨씬 더 좋죠? 바로 이게 페이드 인아웃의 효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끝났어요 라고 하면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만든 작업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보내기 버튼인데요. 내보내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우리 화면 한번 지금 잠깐 볼까요? 화면에 보면 그 위에 Made with KineMaster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우리가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떠 있어요. 이 워터마크를 없애고 싶다라면 여기 옆에 보면 휴지통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는데 그냥 없애진 않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휴지통을 눌렀더니 돈 내라고 뜨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료로 써야 되잖아. 무료로 쓸 때는 얘가 어쩔 수 없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거 없애고 나는 좀 더 많은 기능도 좀 써보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료로 전환을 해주시면 위에 키네마스터 뭐 이런 표시들이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영상에는 저 위에 워터마크가 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보내기 버튼은 어디 있느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죠? 자,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내보내기 및 공유가 뜨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최신 폰 같은 경우에는 뭐 8K, 4K 뭐 이런 것들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용량도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만든 아까 영상이 31초 그 정도 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4K로 했더니 밑에 용량이 나와. 131메가예요. 자, 우리가 카톡으로 전송하려면 300메가이거든요. 자, 그런데 벌써 30초가 131메가면은 거의 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톡으로 전송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량을 줄여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즐겁게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4K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당한 게 FHD예요. 풀 HD로 묶어준다는 얘기거든요. 풀 HD 동영상은 되게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풀 HD로 바꿨더니 용량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32메가 쭉 들었죠. 쭉 떨어졌죠. 자, 요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핸드폰이 조금 오래된 핸드폰이다 라고 하면 HD 720p가 맨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HD 1080p 또는 HD 720p 정도에다가 맞춰놓고 여러분들 작업해 주시면 돼요. 프레임 레이트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30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 밑에 비트레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설정해 놓으시면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그것만큼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요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 또 돈 낼 거냐라고 나오죠. 건너뛰기 누릅니다. 건너뛰기 누르면 이렇게 내보내기 중 하고 쭉 가게 되죠. 자, 뭐 이건 처음이니까 우리 다음에 하기 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목 없음 1080p 하고서는 얘가 좀 저장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플레이를 눌러보면 큰 화면으로 이렇게 완성된 게 보이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마음에 드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완성하신 작품은요, 바로 갤러리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부분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엑스포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잖아요. 앨범에 가면 이 폴더가 엑스포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영상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서 역시 또 이걸 가지고 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작업 완성된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수정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할 게 필요해.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를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키네마스터가 있으시죠? 여기에 키네마스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는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에 딱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면 맨 위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작업했던 이 표지 화면이 여기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 얘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연필 모양의 표시를 누르시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수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정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수정한 상태에서 다시 내보내기를 해서 완성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키네마스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을 다 하고 난 후에 내보내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사실 키네마스터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을 제가 다 지금 소개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손을 좀 많이 익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으로 들어가서 키네마스터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또 몇 가지 더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호기심이 많으시다라면 기본적인 작업들을 다 손에 익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뉴, 오른쪽 메뉴에 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또 기능을 익혀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을 활용해서 한 편의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다 보면 나중에 손에 익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려운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첫 번째 작품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시면서 그 즐거움을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